안녕하세요. 더 나은 입시랩입니다. 지난 서성한 편에 이어서 오늘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수시 지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인은 서성한보다 교과 전형의 최저 수준도 대학마다 매우 다르고요. 특히 학종에서 선발 스탠스 차이가 좀 큽니다. 맞습니다. 서성한 세 학교는 학종에서도 고교 유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내신 지표를 중시하면서 전공 적합성은 거의 안 본다라는 점이 비슷했죠. 반면에 오늘 다룰 네 학교는 입시적으로는 비슷한 포지션이 있는 것 같지만 학종에서의 선발 스탠스가 각 대학마다 꽤나 다릅니다.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이 네 대학 중 어떤 대학이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고 어떤 대학이 학생부와 전공 적합성에 좀 더 비중을 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확실히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지원 전략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라서 대학별 교과 종합 전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대 지역균형은 교과 90%, 출결 10%를 반영합니다. 출결은 정량지표라 미인정 출결만 없으면 문제가 없고요. 서류 정성평가가 없기 때문에 내신 환산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학과 제약이나 교차 지원의 제약도 없는 거죠.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합 7등급인데 중앙대는 수시 전 영역에서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러니 영어가 2등급이 나오는 학생이라면 나머지 두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면 되는 셈이라 영어가 확보된 학생한테는 성균관대나 한양대보다는 확실히 수월한 수능 최저라고 할 수 있죠. 중앙대는 중경이시 라인에서도 좀 선호도가 가장 앞서는 만큼 교과 전형의 입결도 매우 높습니다. 자연계열은 1.5등급대, 인문계열은 1.7등급대가 안정권이고 일부 비선호학과는 1.8등급대 후반까지 형성이 됩니다. 교차 지원 제약이 없으니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좀 1.7등급이 넘어가는 학생 중에 중앙대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과로의 교차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중경이시 라인은 대학마다 학종에서 내신만 보는지 학생부까지 중요하게 보는지가 꽤나 다른데 그중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반영을 꽤나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합격생들을 보면 계열 적합성은 기본이고 전공 적합성까지 준비도가 높은 경우가 다른 학교보다는 뚜렷하게 드러나서 학생부에서 나타나는 탐구력이나 학과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기준으로 보면 중앙대 지원자 풀은 사실상 서성한 지원자 풀과 좀 겹쳐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그 아래 대학들이 좀 지원자 풀을 공유하고 있는 구조고요. 지원자 풀의 내신 때도 높은데 전공 적합성에 사실은 학생부 수준까지 높은 학교이다 보니까 중앙대는 학종으로 합격하기가 정말 어려운 대학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 경험상 중앙대가 고교 유형별로 선호도를 정해두고 선발한다는 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목자사나 학군지 고교에 대한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결과를 보면은 서성한에 비해서는 학교의 영향력이 훨씬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고의 경우에는 외고 내의 학업 경쟁 수준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보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중앙대학교는 올해 성장형 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면서 학종이 새 전형으로 늘었는데 전형마다 유리한 지원자 풀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기존의 두 전형 중 융합형 인재 전형은 최저도 면접도 없는 서류 100% 선발로 일반고 학생들의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전형이었던 반면에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없지만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특목자사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중심 전형과 특목자사 중심으로 나눠서 좀 선발하는 구조는 상위권 대학의 학종에서 좀 흔한 구조인데 서성한은 특목자사 중심 전형에 일반고가 합격하는 경우가 사실 워낙 드물고 사실상 지원을 권하기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중앙대 탐구형 인재는 탐구력이 좀 정말 좋은 일반고 학생이라면 그래도 저는 지원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중경이시 라인부터는 서성한보다는 특목자사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규모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그마저도 수능 결과에 따라서 이탈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신 학생부를 모두 갖춘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학생부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고는 우선 융합형 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입결을 보면 융합형 인재는 자연계열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대 이내여야 사실 의미 있는 합격선이고요. 인문계열은 2등급대 초반까지가 합격 가능한 지원선입니다. 탐구형 인재는 자연계열 기준 자사고는 3등급대 중반, 전사고는 4등급대 초반, 과학고는 5등급대 초중반까지도 사실 지원은 가능합니다. 인문계열은 외고 국제고가 4등급대 초반까지 좀 많이 지원을 하긴 하는데 최근 중앙대에서의 실제 의미 있는 합격선은 3등급대 중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신설된 성장형 인재 전형은 면접과 수능 최저가 모두 걸려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아서 입결이 확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2등급 중반까지는 내려가기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류 100% 전형이 아니라 단계별 전형이라서 내신과 학생부 모두 우수한 학생들이 1단계 합격자에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에 따라서 충원이 돌기 때문에 입결이 계속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장형 인재 수능 최저 3합 6은 사실 겉보기보단 좀 수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2등급
2등급을 중앙대는 1등급을 간주해주다 보니까 영어가 확보된 학생이면 나머지 두 영역에서 사실 5등급 이내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탐구도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한 과목만 반영이 되니까 확실히 같은 3학육이라고 보더라도 평균 관대보다는 훨씬 맞추기가 수월한 조건이어서 최저 때문에 사실 못 쓰는 학생도 성대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서류 100%인 융합형 인재 전형이 납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능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특히 학군지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최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성장형 인재 전형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문이과 모두 1단계 합격서는 2등급 아주 초반대 정도로 형성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제 중앙대 학종은 사실 물리를 미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제 생명공학 유관학과가 안성 소재 이제 다빈치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화생지나 이제 화학 생명만 이수한 학생들은 실제로는 중앙대를 쓰기가 쉽지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경희대나 건국대로 좀 몰리게 되죠. 그 결과 좀 내신만 보면 중앙대 지원이 적정권인 학생들이 타대학 생명계열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결국 경희대와 건국대의 생명학과의 이제 입결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중앙대의 학과 편제가 유사대학의 지원자 풀까지 좀 영세적으로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경희대는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과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전형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역균형은 국수 영사과를 반영을 하고 교과 70%에 비교과 30%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서류 반영 영향력이 작지는 않은데 활동 내역이나 학생부의 연관성을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지원 학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연계열은 특정 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학과 선택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희대 지역균형은 이제 출결과 봉사 시간도 정량 반영이 되는데, 봉사 시간은 15시간 이상이 기준이어서 학교 생활을 사실 충실히 했다면 대체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원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균형의 지원서는 자연계열 선호학과 기준으로는 1.6등급대는 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정적으로는 1.5등급대에 사실 가까워야 될 것 같아요. 국제캠 일부 학과는 1.8등급대까지 지원을 해볼만 하지만 이수학과에 따른 사실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인문계열은 대략 1.8에서 1.9등급대가 좀 의미 있는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학종에서 최근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경희대는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특히 자연계열은 거의 정교과와 수학과학 내신이 모두 1등급대인 학생들을 좀 선발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목자사보다 오히려 일반고에서 내신이 높은 학생을 선호하는 스탠스가 사실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은 경희대 지원하기에 다소 부족한데, 학생부가 굉장히 좋은 학생이 학생부에서 뭔가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경희대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권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실제 합격 사례로 보면 경희대 합격에 필요한 이수 과목,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도, 출결에 흠결이 없는 정도의 학생부면은 탐구 내역 수준의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이과는 수학과학 내신 등급이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지표입니다. 최근 내신 중심 선발 경향이 워낙 뚜렷해서 선호학과일수록 수학과학 등급이 1등급을 벗어나면 아예 권하기 어려운 좀 대학이 되었어요. 다만 학과별로 좀 결이 갈리기는 한다고 보이는데, 비선호학과의 경우에는 학과에 대한 관심과 좀 충성도가 있는 학생을 사실 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학생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는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어떤 학과가 그런지는 경희대는 매년 발표하는 학과별 산포도가 있잖아요. 합격자 분포가 비교적 넓은 학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는 최근 고교 유형 자체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계열은 일반고 학생들의 선호가 높다라고 보여지고, 인문계에서는 외고에 대한 선호도가 없지는 않은데 특정 외고에 대한 선호나 비선호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최근에 학교에서 경희대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는 유사계열 학과가 특히 많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학생부는 계열적 합성 수준에서 넓게 보는 스탠스이니 특정 학과 하나만 보지 마시고 유사계열에 더 유리한 학과나 전략학과까지 폭넓게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경희대는 자유전공도 인원이 큰 대학이라서 짚고 넘어가자면, 자율전공학부는 서울 캠퍼스, 자유전공학부는 국제 캠퍼스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 자유전공에서 원하는 건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수 영사과를 고르게 잘한 내신이 가장 좋은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상에 드러나는 전공적 합성 이런 것들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내신이 고르게 좋은 학생들이다 라고 하면은 자유전공으로 적극 지원해 볼 만합니다.
시립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은 올해 교과 정성평가가 20%로 확대가 됐고 중경이시 라인에서는 유일하게 전교과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과목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면 시립대 환선 점수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니 직접 대학별로 산출해보시고 비교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정성평가는 이수 과목 확인이 중심이라서 지원 전에 학과별 인재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 사실 생명화학만 이수한 학생도 좀 많이 지원을 고려하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인재상에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이 명시돼 있어서 물리 미이수한 학생이 지원하는 것에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의 3합 8등급으로 완화가 된 이후에 입결이 소폭 올랐습니다.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에 1.5등급대가 안정권이고 전반적으로는 1.7등급대까지가 합격 가능한 내신대라고 봅니다. 일부 비선호학과나 인문계열은 1.9등급대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는 워낙 선호가 있다 보니까 교과 지원선 자체가 좀 높고요. 경희대는 또 서류 반영 탓에 학과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화여대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작년 면접 폐지 이후에 교과 입결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시립대는 상대적으로 1.8에서 1.9등급대 학생들도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교과 카드가 있긴 합니다. 서울시립대는 경희대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정량 지표가 좀 많이 강조되는 트렌드가 학종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학생부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대학은 아닌데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큰 틀에서 보는 듯 하고요. 오히려 학과별 주요 교과의 내신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경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1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 2 서류형으로 나뉘는데 자연계열은 전부 면접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서류형은 경영학부와 경제학부 두 모집 단위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시립대는 의외로 전략학과가 많은 대학인데 교통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환경원희학과, 조경학과, 스포츠과학과처럼 다른 대학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과가 꽤 있습니다. 이런 학과는 학생부 준비도 차원에서는 지원자 대다수의 준비도가 낮기 때문에 학과 주요 과목만 좀 이수를 잘 했고 성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부 일치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원을 고려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는 서류형에서만 그것도 80명이라는 좀 큰 규모로 선발한다는 점이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경제학부도 서류형에서 18명을 선발하는데 원래 면접형에서 뽑던 인원 일부가 넘어온 겁니다. 원래 기존의 면접형은 사실 경제학부가 의외로 시립대에서 좀 경쟁이 수월한 학과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인원이 좀 크게 줄면서 작년보다는 사실 경쟁이 좀 수월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올해 처음 모집하는 서류형으로 경제학부는 변수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에 자신이 없는 많은 학생들이 경제학과보다는 경영학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선발 인원도 경영은 80명인데에 비해서 경제는 18명으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학부는 또 과거 입결도 없잖아요. 이런 요인들이 다 겹쳐서 지원자 대부분이 경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변수가 좀 창출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시립대는 전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이 실제로는 잘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특목자사 학생이라면 오히려 경쟁이 좀 덜한 틈새로 해볼 만한 대학인데요. 반대로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중경이시 라인에서는 특목자사의 지원세가 덜한 대학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최근 오히려 저는 전사고, 자사고를 시립대가 선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워낙 지원 자체가 중앙대, 경희대에 비해서 낮은 대학입니다. 시립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고교 유형별 평균 성적을 직접 공개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성적대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이과 전반적으로 일반고는 2등급 초반대까지가 지원을 해볼 만하고요. 특목자사고는 4등급 초중반대에서 합격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를 살펴볼게요. 이화여대는 작년에 좀 전형 변화가 크게 있었고요. 올해는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은 원래 수능 최저 없이 지원자 전원이 면접을 보고 교과와 면접을 합산해서 이제 선발하는 방식이었는데 작년에 면접이 아예 폐지가 되고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어요. 면접 폐지는 사실 입결을 좀 올릴 만한 요소이고 이제 최저가 신설된 거는 사실 입결을 또 내릴 만한 요소여서 이런 두 요소가 부딪혔을 때 실제 입결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좀 궁금했는데 실제로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의 입결은 굉장히 뚜렷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도 예상을 했던 결과이기는 합니다. 원래도 면접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학교였고 새로 생긴 최저도 2개와 5등급으로 고3 재학생들이 맞추기에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년 입결만 보고 지원한 학생들은 예상보다 훨씬 입결이 오른 컷에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다만 올해는 추가로 더 오릴 요인은 크지 않아서 작년 입결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큰 변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 인문계열 선호학과는 1.6등급대 이내여야
이내여야 지원을 해볼만 하고요. 인문계열 비선호학과까지 고려하면 1.7에서 1.8등급대까지 가능합니다. 이화여대 교과 전형은 서류 반영이 없는 교과 100 전형이기 때문에 이대를 꼭 합격하고 싶은 이과 학생들 중에 좀 1.7등급대 이하 학생이라면 문과 교차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학종인 미래인재 전형은 원래 서류형 하나로만 뽑다가 작년에 최저가 있는 서류형과 최저 없이 면접이 있는 이제 면접형으로 좀 나뉘었습니다. 서류형 선발 인원이 줄면서 입결이 조금 올랐고 특히 문과는 최저 조건이 완화되면서 입결이 확실히 많이 올랐죠. 이화여대가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전형을 나눈 의도는 고교 유형별로 모집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연계열에서 자사 특목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커 보이는데요. 여대 특성상 자사 전사고 여학생들 비중이 남학생들보다는 적다 보니까 기존 납치 전형인 서류형에서는 자연계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지원 자체가 적었거든요. 작년 입결을 보면 일부 학과에서 자사고 전사고 합격자가 늘기는 했지만 자연계열에서는 여전히 면접형에서도 일반고 선발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여대다 보니까 자연계열, 특히 공학계열 선호도가 좀 낮은 영향이 큽니다. 반면에 인문계열은 면접형에서 외고 국제고의 지원세와 합격률이 매우 높아서 일반고 인문계열 학생은 서류형으로 지원하시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학과에 따른 선호도도 여대의 특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과는 컴퓨터공학,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공학 쪽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수월한 편이고 생명화학 기반의 학과들이랑 식품, 보건 계열 학과들은 늘 입결이 높습니다. 물리를 이수한 여학생이라면 오히려 컴공이나 기계 쪽을 노려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화여대 학종은 사실 전공적 합성보다 계열적 합성 위주로 보는 굉장히 대표적인 대학이죠. 학생부를 학과에 딱 맞추지 않아도 이수 과목의 문제만 없다면 오히려 과거 입시 결과에 준해서 지원을 하셔도 될 만큼 좀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다만 교차 지원을 선호하는 대학은 아니니까 전공적 합성을 안 본다고 해서 이과 학생이 문과로 이제 등급만 보고 지원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원선을 정리하면 일반고 기준 자연계열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극초반, 인문계열은 2등급 극초반대까지이고요. 특목자사 자연계열이 자사고 3등급대에서 전사고 5등급대까지, 인문계열은 외고 국제고 다등급 초반이 의미 있는 합격 구간입니다. 이제 자유전공인 스크랜튼 학부가 있는데 이 스크랜튼 학부는 합격자 대부분은 사실 자연계열입니다. 차마 뭐라는 빡빡한 최저 때문인데요. 문과 학생들이라면 사실 이 최저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좀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화여대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보다 경쟁률이 낮다라는 확실한 이점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비교적 정량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서 지원에 대한 부담이 적은 대학입니다. 지원 가능한 내신대에 해당하신다면 특히 여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대를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이 네 대학의 전형별 지원 전략과 학종 지원자 풀을 살펴봤습니다. 마무리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서성한 편에서는 전공적 합성의 비중이 낮은 대학군이라서 자연계열 학생 중 수학과학이 성적이 약하다면 학종 교차 지원을 전략적으로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룬 이 네 대학은 교차 지원에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통계학과처럼 극히 일부 학과를 제외를 하면은 서성한을 뺀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종에서 교차 지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서성한 편의 교차 지원 전략이 다른 대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다룬 네 대학은 내신이 중요한 대학과 학생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대학으로 구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서성한 라인보다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대학들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또한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로 이제 학생부 수준이나 전공적 합성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서성한보다는 학과 선택의 내신 외의 요소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계열적 합성 틀 안에서 학과를 전략적으로 넓히거나 바꾸는 지원은 가능해도 문이과까지 넘나드는 교차 지원은 제한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학생 유형별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을 종합하면 결국 본인의 내신, 이수 과목, 그리고 학생부 수준이 어느 대학의 선발 기준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물론 이 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 참고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 유형이나 내신 구조, 학생부 경쟁력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지원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대학들의 전형별 지원자 풀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최적의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